자, 파수꾼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 앞서서 보내준 영상에서는 좀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하나 더 설명 좀 하고 보충하고 내용 들어갈게.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우화적인 기법으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 우화적이라는 게 동식물이나 사람이 아닌 사물, 어떤 관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빗대서 어떤 현실을 풍자하는 것, 빗대어 현실을 얘기하는 것,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화적인 기법이라고 하거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화적인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솝우화 있잖아. 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이야기에서도 이솝 이야기 중에서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이제 소년이 양치기 소년인데 늑대를 하루는 심심해서 늑대 왔다고 거짓말을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아. 하지만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이 파수꾼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우화적인 기법이 이 희곡에서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자,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리떼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황야의 한 마을은 이리떼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놓았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그 일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막루위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이리떼의 내습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내습이라는 건 안의 습격을 알리면서 막루 밑에 파수꾼들에게 양철북을 울려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의 내습을 알린다. 자, 여기서 이들이 어디에 있어? 막루라는 곳에 있잖아. 막루. 그리고 자, 막루라는 건 어떤 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를 보는 그런 곳을 막루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막루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앞서서 내용 특징을 얘기할 때 이 글이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썼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1970년 그때 당시 독재 정권의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막루라는 건 이리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습격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시 수단이 되는 것이자 동시에 그쵸.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자 이게 당시 그 1970년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당시로 본다면 정부 기관이다 라고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아두자. 자, 근데 그들이 이리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양철북을 두드린대요. 자, 양철북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잖아. 이것은 진짜 적이 아니야. 가공의 적이라고. 이게 또 왜 그러니? 가공의 적이야. 진짜 적이 아니거든요. 가공의 적. 가짜 적이란 말이야. 가공의 적을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게 만드는 소재? 조장시키는 소재. 사실 마을 사람들이 이리떼를 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어떤 소리를 듣고 더 무서워할까? 이리떼가 왔다는 양철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상징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의 내습을 알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등장인물들과 하는 말과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우리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기 이야기에서 진실을 아는 건 누가 안다고 했었죠? 인물 가하고
나하고 다 중에 누가 진실을 알죠? 다가 진실을 안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물론 나중에 회유는 되지만 일단 너네들이 일단 머릿속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다. 정말 물러갔어요? 왜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죠? 왜냐면 자신의 눈으로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 물론 아직까지는 이리 때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직접 감시한 건 아니지만 일단 들었던 소리로는 이리 때가 물러갔다고 하지만 나는 물러간지 안 물러간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 그래서 점점점 말줄임표는 그걸 의미한다. 그렇다. 안심하고 일어나렴. 다. 그래도 저 아직 몇 마리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어때요? 아직도 나는 다는 아직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건 왜 이럴까? 믿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제발 월미치 좀 하자. 사라졌어. 네. 그래. 몇 마리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물었어요. 왜냐면 나는 아직 믿진 않아. 뭐 이럴 때가 왔다고 해서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바로 다의 의심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안 믿는 건 아니고 이럴 때 있는데 내 눈으로 아직 다 보지 못했고 다 도망간 게 맞나 싶은 거지. 그랬다가 언떨결을 달려들어 꽉 물 수도 있고요. 라고 했더니 나가에게입니다. 파수꾼의 눈은 정확하다. 다른 인물인 나가에게요. 그 막루 위에 올라간 파수꾼의 눈은 정확하단다. 단 한 마리 이리도 그 눈을 피해 숨을 수가 없지. 그랬더니 다가 말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파수꾼의 눈을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리라는 게 그렇죠. 이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리는 엉큼하고 사납고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하고 점점점 정말 무섭다는 얘기인 거죠. 아마도 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을에서 학습이 됐었을 거야. 뭐라고요? 그 이리에 대해서. 응? 자, 이리떼라는 건 그럼 이 마을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리떼. 당연히 이 마을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거죠? 마을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소재죠. 억압을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촌장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가짜란 말이야. 그리고 거짓. 그리고 공포의 대상. 자, 이거를 또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비교를 해본다면 1970년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자,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국민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정치적으로 공포를 조장했던 그 사회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희곡의 이 작가는 사실 이 1970년에 이 정치의 공포적이고 이렇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사회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화적이라는 거야. 만약에 우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작가는 출판도 할 수 없었겠지. 대표적인 이 작가 이름이 이강백인데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작품에서 나와. 결혼에도 나오고 엄청도 나오죠. 근데 되게 현실 비판적인 작품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돌려 말하기를 위해서 우화를 또 썼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리떼라는 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촌장이 만든 허상이고 거짓과 공포의 대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이리떼가 그렇게 무섭니? 그랬더니 나가 네. 그럼 왜 파수꾼이 될 생각을 했지? 다 이렇게까지 무서움을 탈 줄 몰랐거든요. 어떻죠? 솔직하죠. 그리고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법 용감했죠. 특히 칭찬을 받는 건 제 눈이었어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것도 척척 알아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최고의 눈이다. 넌 파수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 오길 지원한 거예요. 어떻죠? 어렸을 때부터 파수꾼으로 키워지고 자신도 그걸 원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 와보니 사정이 다르군요. 나는 한 번도 막루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왜 저 막루 위에 파수꾼은 교대를 하지 않지요? 라고 묻죠. 자, 어떻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을 알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은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다는 그래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가 말합니다. 저분은 말이다.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단다. 자, 저분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걸까? 아마도 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실수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단 한 번도 이리 때리 놓친 적이 없었어. 그랬더니 다가 굉장하네요. 아무렴, 넌 어때?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니? 그랬더니 다가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은 실수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죠? 거짓말하지 않고요. 솔직한 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잘 보려고 저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인물이 자신의 이렇게 노력했던 거, 자신이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진실된 인물이라는 이 인물이 마지막에 바뀝니다. 그죠? 그 바뀌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 인물에 대해 연민도 느끼거든. 볼게요. 그럼 큰일 난다. 이리때의 습격을 놓쳐봐라.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야. 넌 아예 섣불리 막루 위에 올라갈 생각도 마. 얘야, 저 높은 막루보다 이 아래가 할 일이 많단다. 양철부터 쳐야 하고 여기저기 놓았던 이리 덧들도 살펴보고 방금 전 습격 때 저쪽에서 탁 치는 소리가 났어. 정말 탁 치는 소리가 이리때의 소리인가요? 아니겠죠. 거짓말이겠죠. 너 나하고 덧보러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다가 말합니다. 전 여기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 이리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녀오마.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밤이 되자 파수꾼 다는요. 이리때에 대한 걱정으로 막루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풍경만이 파수꾼의 눈에 들어옵니다. 평화로운 풍경.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고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울타리 안에 마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을에 보면 이런 막루, 이렇게 감시하는 막루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루에 올라와서 보니까 글쎄 이 바깥의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거죠. 파수꾼 다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 이리때의 등장을 알리는 파수꾼 가의 외침이 들린다? 그거와 대조적으로 앞서 있었던 파수꾼 가는 외칩니다. 이리때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파수꾼 다는요, 촌장에게 이리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여기 바깥에는 어떻다? 이리는 없고 오히려 평화롭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대요. 흰 구름뿐이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도 파수꾼 다는요, 촌장이요, 쉽게 말해서 역시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이리때는 존재하지 않은데 아마 촌장도 속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보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편지의 내용은 뭐를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흰 구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자. 흰 구름이라는 건 여지껏 뭡니까? 흰 구름 이리때라고 착각했던 것에 진실이 되겠죠? 실체. 그리고 또한 평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 이런 것 등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흰구름과 그러면 대조를 이루는 건 바로 뭐가 된다? 거짓인 이리때가 된다. 이리때는 공포, 그리고
그리고 거짓 막 이런 거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네. 자,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의 내용이 식량 운반인에 의해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마을에 결국에는 소문이 났어. 촌장은 파수꾼 달을 찾아와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촌장, 이것을 네가 보낸 것이냐?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 깊게 봐야 될 건 이 촌장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거기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왔다라는 거죠. 조금 후엔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물론 네 탓은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주는 척 하고 있죠? 넌 나 혼자만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그 고장 사람들을 불청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얘기하죠. 막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촌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네가 보낸 편지 때문에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촌장이 친절하다가 네가 돈 편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뭘 갖고 온대요? 도끼를 갖고 오고요. 그들은요 여기를 때려 부시려고 하는 갑자기 불청객이 됐어요. 뭘 때려 부신대요? 막루를요. 우리 그 마을의 안전 지키는 막루를 때려 부신대요. 자, 그러면 도끼와 불청객은 정말 마을 사람들이 갖고 올까요? 이거 일부러 거짓말처럼 하는 거죠. 일종의 위험할 거야. 내부에 분란이 있을 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진실을 알게 되면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도끼라는 건 실제로 들고 오지 않을 수 있지. 왜 이렇게 얘기한 거냐. 즉 권력자, 즉 권력자가 민중을,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 실제로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와서 부시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사연을 알아보고 하겠죠. 근데 일부러 나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에게 일부러 겁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막루를 부순다고 그러는데 이리 때는 흰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고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갑자기 딸기가 나옵니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 주야라는 팻말 밑은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리 때가 있는 팻말 밑에 딸기가 가득하대요. 뭐야, 진짜 맛있는 건 팻말 밑에 숨겼단 말이야. 그럼 딸기라는 건 뭐냐? 지금 누가야? 바로 촌장이 누구를 회유하기 위해서 다라는 인물을 꼬시기 위해서 위에 하는 일종의 회유책. 그리고 두 번째, 뭐야, 그 맛있는 거 자기만 먹잖아. 더군다나 어디 밑에 숨겨요? 이리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팻말 밑에 딸기를 숨깁니다. 왜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랬겠어? 즉 권력을 가진 이들의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일종의 특권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특권 의식, 딸기를 먹는 행위.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다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는 없네. 이거는 3번. 네. 달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 촌장님은 이리 때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가 이리 때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없는 걸 왜 무서워하냐고 그러겠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아직까지는 다 역시 설마 하는 마음에 촌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촌장이 얘기하잖아.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이미 촌장은 진실을 알고 지금 이 장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촌장, 응, 나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죠? 촌장,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야. 누구 입장에서? 촌장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다 화가 났겠죠.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라고 합니다. 뭐예요? 파수꾼들은 자신의 그런 목숨이나 이런 걸 내놓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죠. 하루 갇혀서. 그러니까 그게 좋냐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이리 때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더 좋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왜 숨기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촌장, 얘야, 이럴 때는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거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논리입니다. 부조리적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모순적이야. 나쁜 거니? 나쁘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 때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물리지 않았고 왜 이제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응하기 위해 뭐 했다? 단결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그 질서가 마을을 지켜주는 거래요.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진실일까? 아마 미안하지 않겠죠.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어.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는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 고귀하게 희생된 거야. 정말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죠.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 고집한다면, 그러니까 진실을 고집을 한다면 이런 의미야.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2부로 나눠서 할게요.